피해 자금을 통해서 고액 변호사를 수임하고 그 고액 변호사는 그 가해자 사기꾼을 최소한의 형량으로 만들어주고 피해자는 평생 모은 5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는 얼마 전 반영되었던 사건 반장을 통해서 사기의 전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건 반장에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5억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그 이후, 그러니까 징역을 살고 나온 이후에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피해자가 전하기를 소액을 수십 차례에 걸쳐 변제하는 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느껴졌다. 우리 변호사가 난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결국 이 가해자, 이 사기꾼은 징역 2년을 받고 징역 2년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고 1년 6개월 만에 모범수로 그렇게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기 범죄자들이, 사기꾼들이 고액 변호사를 피해 자금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피해 자금을 통해서 고액 변호사를 수임을 하고 그렇게 수임된 변호사는 이 사람을 어쨌든 사기꾼을 감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풀려나도록 돕거나 그렇게 풀려나도록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피해자에게 굉장히 극히 소량의 일부를 갚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사기를 쳤다면 2,500만 원 정도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변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재판부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피해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초범인 경우에는 초범임을 강조를 하라고 합니다. 초범이라고 강조가 되면 예를 들어 징역형이 나온 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고액 수임 변호사들은 직접 그 스토리를 만들어준다고도 하는데요. 과거의 어린 불우한 환경들이 내가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허위 과거 사실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자금을 통해서 고액 변호사를 수임하고 그 고액 변호사는 그 가해자 사기꾼을 최소한의 형량으로 만들어주고 이 변호사는 고액을 수임하고 피해자는 평생 모은 5억 원이라는 돈이 가해자의 1년 6개월에 빗대어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기꾼은 출소한 이후에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뭐 공구 같은 걸 진행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가해자에게 가서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이 가해자는 내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사기를 쳤다고 하고 칼 들고 내가 돈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말 2차, 3차 이렇게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이 사기꾼이 분명히 사기의 주체다. 그리고 그 주체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했다라는 그 판결문이 있고 민사를 통해서도 이 강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선고서가 떨어졌는데도 이 가해자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들은 보통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을 판단을 할 때 가해자 위주에서 그러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1년 6개월이 2년이라는 형이 선고가 됐다는 이야기는 확실한 사기 범죄가 맞습니다. 분명히 이 사기꾼이 이 사기 피의자가 파는 물건들 저는 전부 어쨌든 멀쩡한 물건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기꾼이 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들인 돈들 저는 이거 다 피해자의 피해 자금으로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기꾼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댓글 조작을 벌였을 가능성도 많고 또 여러 편법들을 큰 돈을 주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 자금을 통해서 저는 해결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피해자는 이렇게 가해자에 의해서, 사기꾼에 의해서 2차, 3차 피해를 입는데, 가해자는 정말 그 피해 자금을 어떻게든 빼돌려서 다른 사람 통장에 옮겨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게, 그리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 이게 대부분 사기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해자가, 이 사기꾼이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놀랍도록 뻔뻔합니다. 만약 이 사기꾼이 피해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신상공개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신상공개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 가해자가, 이 사기꾼이 분명히 멀쩡하지 않은 물건들을 그렇게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제3의 피해자, 제4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 신상공개라는 제도는 가해자, 피해자의 편에만 서서 모든 걸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그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에 중점을 두지 않은 게 저는 확실해 보입니다. 신상 공개는 분명히 제3, 제4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목적을 둬야 합니다. 결국 사기꾼들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감옥에 나와서도 정말 떵떵거리며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2차, 3차 사기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끊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통 사기를 통해서 평범하게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벌어들이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고액 변호사를 피해 자금으로 수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고액 변호사가 굉장히 낮은 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은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쉽게 한 번 사기친 사람들이 두세 번 쉽다는 얘기가,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교도소도 굉장히 식사도 좋게 나온다고 하고 잠자리도 편하기 때문에 보통 사기꾼들은 열심히 자기의 본업으로 사기를 열심히 치고, 그리고 휴가를 교도소로 갔다가 또다시 나와서 이제 휴가에서 충전을 했으니 다시 사기치고 또 교도소 들어가서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들이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거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피해 자금에 맞춰서, 피해 자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형을 선고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 AI 시대에 발맞춘 태깅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1차원적인 공장 작업들을 시켜서 피해 자금을 변제토록 하고, 국가가 미리 그 피해자에게 피해 자금을 변제를 미리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기꾼들이 피해 자금이 크면 클수록 본인들이 형을 오래 살고 노동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피해 자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피해 자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 자금을 분명히 고스란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기꾼에 대한 신상 공개를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서 제3, 제4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예방의 효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사기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모든 게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보통 사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기 피해자가 겪는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사기꾼은 그 피해자를 조롱하고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또 제2차, 3차 피해자를 추가로 계속해서 양산합니다. 결국에 가해자는 계속해서 차면 계좌를 통해서 떵떵거리며 재산을 축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은 더 늘어나고 더 힘들고 결국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조차 저는 의문입니다.